자, 상업입지는요, 이건 매년 이 자체가 시험 나오니까 좀 정리해 보시는데, 자, 전체를 봐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상권이란 말 뜻이 뭘까? 이걸 좀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상업입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 이론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중심지 이론. 두 번째 보니까 인력 이론. 그러니까 컨트롤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공간. 균배 원리 3개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중심지는요, 학자가 2명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두 번째, 허퍼의 중심지 이론. 인력도 3명, 학자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랠리의 소매 인력 이론. 두 번째, 허퍼의 중력 또는 확률 모형. 세 번째,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처음 할 때는 컨트롤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책에는요, 쓸 때 연필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계속 조금 좀 더 추가되면요, 나중에 볼펜 쓰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이런 게 좀 불만이다. 하여튼 그런데, 실무에 쓰는 건 물론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나 같으면 이런 거 하겠습니다. 우리 장사는 잘 되는 지역이 보자고요. 이거부터 할게.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고. 경사도가 있는 한 15도, 20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경사도가 한 15도 되는 지역에 슈퍼가 A와 B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상식을 많이 쓰는 거예요. 또 실무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고. 이론적으로 보니까 이 슈퍼가 A 지역이 좋겠습니까? B가 좋겠습니까? 응? 여러분 같으면 내가 현재 여기 살고 있어. 여기 살고 있어. 어디 가서 물건 사겠습니까? 응? 올라갈 땐 좀 편하게 올라가야 되지. 그죠? 근데 짐을 들고 다니면 좀 무겁잖아. 당연히 B인 것 같은데 실상은 훨씬 더 좋은 적이 A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뭐 여러 곳 살아봤지만, 응? 그럼 도시란 게 영어로 뭐라 씁니까? 영어로. 이거지. 타운은 마을이고, 다운이 뭐야? 아래 있는 마을이거든? 도시란 게.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도시란 말 이래 쓰거든요. 저희 하여튼 읽지를 못하겠는데, 아래 하자가 들어가 있어. 도시란 말이. 왜 항상 도시란 것은 이렇게 뭐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것을 설명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봤겠지만 동네 시장이 언덕 빠져 있는 시장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70년대만 해도 있죠. 매번마다 어떤 지역이 홍수 나죠.
그럼 제일 먼저 홍수난 지역이 시장이에요. 응? 왜 이게 항상 아래에 있을까? 그리고 잘 생각해보라고. 이런 경사도가 20도 되는 지역 그 중간에 이런 지역에 음식점, 술집, 또 커피숍 이 잘 되는 지역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보니까 무조건 사람들 역세권은 다 좋대. 왜 그러냐? 통인구가 많거든. 통인구가 많은데 여기 보니 지하철역 이렇게 뭐 있어. 경사도에 있는 위에 있어. 위에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런 지역이 장사가 관련 잘 될 것이란 문제예요. 이게 입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같으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뭐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인데 이 필요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죠. 이러면 경사도가 있는 지역은 빨리 통과하길 바랍니까? 아니면 이유는 간단해. 빨리 통과하길 바랍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길 바랍니까? 빨리 간단 말은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통과합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머물르기 싫어해. 평진 지역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걷는 속도를 따져보면 이 한 걸음 자체가 한 60에서 80cm인데, 60cm에서 보통 1초당 걷는 게 한 두 번을 걷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1.2m, 1.6m야. 근데 이게 경사도 있는 지역은 훨씬 빨라. 평지 있는 지역은 결국 뭐 있으면 천천히 가길 바란다, 이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통 이제 어느 동네 지역 경로 봤을 때 슈퍼랑 잘 된 지역 가면 분명히 이건 평지야, 평지. 항상. 조금은 경사도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안 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있죠. 이거 꼭 아셔야 돼. 집이든 상가든 무조건 이건 평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집이 평지 좋은가 하면 결국은 시장 근처에 주택이 좋거든요. 아파트가. 그죠? 근데 하나 더 조심할 건 뭔가 하면 좋다. 무조건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 전부 다 안 좋냐? 그건 아니야. 여기 맞는 업종이 따로 있어. 이런 지역은 뭐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물건 사고 돈 집으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보니까 여성분들 화장품 가게. 그 다음에 24시 이런 거요. 화장품 가게는 보통 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가 상품 결정돼 있지 머릿속에. 바로 그 창고 그냥 들고 온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거는 그냥 잠시 그냥 물건 사고 바로 빠지는 관계없다고 이게. 근데 이런 지역에다 뭐 있어. 오랜 기간 앉아서 머물러 있는 그런 업종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서울에 보니까 전부 사람들 자꾸 생각할 때 뭔가 하면 지하철 근처는 좋다 해야 돼. 좋아, 좋기는. 근데 문제는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 안 되게 돼 있어. 나중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신길역. 신길역은 약간 경사도에 있으면 약간 돼 있거든요. 그 옆에 조금 가면 대방역인데 이렇게 돼 있어. 신길역에 있으면 조금 경사도에 있어. 자, 여기 이제, 빌딩 관리 협회가 있어서 한 제가 8년 동안 여기서 강의도 하고, 문제 출제에 의해서 갔었는데, 여기 있는 요즘은 항상 망해. 오래 버티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이런 지역은, 2m 지역은요, 사람 줄을 서서 먹어. 대부분 음식점인데. 저녁 10시 딱 넘죠? 줄 서 있어 벌써. 각각 있는 점포마다. 근데 유독 여기 딱 한 개는 8년 동안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화장품 가게야. 그러니까 무조건 역세권에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평지가 있는 지역이 잘 되게 돼 있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서울 가서 이런 지하철 쭉 가면 한번 봐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걸 좀 아시고. 그리고 있죠. 인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이 길이 있죠. 인도가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이 있어. 당연히 넓은 지역이 잘 되겠지. 좁은 지역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에 신경 쓰겠어? 응? 옆에 사람하고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걸 보고 해야 돼. 하여튼 그거 외에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입지에서는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특히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상가 같은 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주택을, 아파트는 특히,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산다면 저는 내가 이제 실패를 한 2번 봤거든. 처음에는 뭔가 하면 그냥 이게 생각했어. 단지 그 주변 지역 보고 갔는데, 사실은 뭐가 중요하면, 이 경사도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건 될 수가 없더라고.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제일 먼저 떨어지고, 제일 크게 떨어지고,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 집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그런 이 느낌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실상 거기 있는 그 집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남자가 아니야. 집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부인이라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거든. 그럼 시장 가려면 한참 이런 데를 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절대 언덕바지에 있는 집 이런 건 거의 사는 게 아니라고. 경기 떨어지면 가장 타격이 심한 이해라고. 제일 안 팔린 이해야. 아니, 그런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집을 살면서 뭐라고 하면 아무리 먼 거라도 꼭 버스를 타고 갑니다. 택시 절대 안 타. 버스 타고 걸어가 본다고. 그럼 답이 나와. 편하다, 덜 편하다 나온다고. 그게 훨씬 더 집을 사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주변에 어떤 뭐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인프라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플러스 경사도가 있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좀 특히 여성분들은 잘 그 집 살 때 보시라고요. 그게 그런 걸 선택 한번 잘못 못하면서 한 2, 3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 서울에서 거기 제 2004년도, 2006년도죠.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분양받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 산이 있거든요, 산이. 있어, 북한산 옆인데, 그 주변 지역에 무허가 주택을 보기 위해서 이 등기를 한 2,000통 띄워봤어. 있더라고. 샀어. 그래서 그때 40평인데, 여기 분양가가 그 당시 2억 3천 했거든요. 그래서 피 주고 2억 9천 주고 샀어. 입주해서 가장 많이 뛰어서 7억 8천까지 뛰었어. 근데 그때 팔려 했을 때 못 판 이유가 있어요. 왜 못 팔았는가 하면 우리 여기 뭡니까? 3년 이상 저기 뭐 있습니까? 보유해야지 저거 세금 안 낼 거 아니에요. 양도세에 대해서 면제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돼. 시유지나 이런 땅을 샀을 때는요, 산 날부터 보유가 아니야. 분양 끝나고 완공돼서 입주한 날부터 3년이야. 그래서 딱 보니 이게 2년 4개월 됐더라고. 그때 한 7억 7천 뛰었거든, 이게. 한 4억 남지 않습니까, 기본은. 그죠? 근데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50%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어쨌든 3년 딱 지나니까요. 이제 경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판게 5억 2천이 팔았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최대 실수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어쨌든 지금 제가 잘 파는 것 같아. 경사도에 있는 집이거든. 그걸 몰랐어,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집은 웬만하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평지 있는 집을 살려고 합니다. 5천 더 줘도 이 5천 더 준다도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필요할 때 빨리 팔 수 있어.
경사된 집은 거의 잘 안 팔리거든요. 2년, 3년 간다고. 하여튼 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걸 하려니 저도 답답합니다. 진짜. 자, 일단 상권부터 할게요. 상권.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177페이지 갑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상권 177페이지. 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자, 상권. 우리 거기 뭐 있으면 같은 말이 뭡니까? 동그라미 1번 나 있죠? 상권은 배후지, 시장 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요 같은 말이에요. 177페이지 맨 위에. 그러니까 상권 같은 말이 배후지, 시장 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답니다. 이게 뭐냐?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동네 슈퍼가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고객을 쭉 연결하니까 요만큼 있는 고객이 내 물건 사러 온대. 이게 뭐냐?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게 다른 말로 상권이라는 용어죠. 상권. 그러면 이때 보니까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서 판매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75%가 되는 지역이 1차 상권이고 그 다음에 15% 되는 지역이 2차 상권이고 그 외가 3차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몇 프로가 몇 차 생각하지 말고 단지 상권 구분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진다. 이거 마시면 돼. 이 프로테이션 전혀 의미 없습니다. 왜? 학자들마다 보는 시간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두 번째요. 항상 상권은 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 가변적입니까? 그죠? 주변 환경이 변하고 또 뭐 있습니까? 시간 등이 변하면 항상 상권은 변합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현재 설명되어진 게 갈로 3번입니까? 상권 범위 설명 나 있는데 그 핵심 뭐냐? 이 말 묻는 거예요. 갈로 3번은. 상권은 가변, 끝에 있죠? 가변적, 유동적이다. 그 다음 갈로 4번. 상권 측정.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참고로 그 갈로 1번 보니 서베이법 나 있죠? 서베이법이 뭐냐? 이게 설문지. 우리말 설문지 조사인데 그냥 넘어가.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나머지만 쓸데없는 말 쭉 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쭉 넘어갑니다. 자, 어디 가는가 하면 이제 180페이지 갑니다. 큰 4번 상업입지 가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 3개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인력, 이론만큼은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건 90% 무조건 계산 문제야. 근데 이 계산 문제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야, 이건. 근데 틀려주면 안 돼. 무조건 맞출 문제야, 계산 문제가.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인력이란 말 뜻이 뭐요? 응? 끌어오는 힘이야. 중력 뭐요? 뉴턴의 중력이라고. 근데 끌어오는 힘인데 3명이 있어.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누구냐? 레일리야. 이걸 신랄하게 비판한 게 누구냐? 허퍼야. 그래서 얘를 도와준 게 컨버스야. 근데 주로 시험 나면 요 두 놈이 나옵니다. 두 놈. 레일리하고 허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가보자고요. 두 번째. 인력 이론가입니다. 얘는 특징이 있어요. 인력은 뉴턴의 무슨 이론 본던 거요? 만류, 인력, 법칙을 근거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만류, 인력 법칙 보니까 거리가 멀수록 끌어오는 힘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지? 거리에 대해서 뭐요? 반비례지?
질량, 크기, 무게에 대해서 뭐합니까? 비례죠? 이건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자, 이때 보니까요, 이제 지금은 제가 컨버스는 그냥 넘어가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랠리하고 허퍼 중요합니다. 그래서 랠리, 허퍼 두 개만 딱 정리할게요. 허퍼. 그리고 허퍼, 여보세요. 허퍼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논문이 달라요. 두 개의 다른 논문을 썼다고. 그래서 자, 일단 랠리는 도매가 아니라 소매예요. 소매 점퍼에서 어떻게 고개를 끌어올 것인가를 따져보는 걸 연구한 거고, 허퍼는 뭐냐? 중력 또는 확률로 판단해, 확률로 모형이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들은요, 어떤 걸 강조할 것인가. 지금 요거 할 거면 제가 계산 문제 안 합니다,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A란 동네 슈퍼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동네 슈퍼 갈 때 무조건 딱 한 곳에 있는 슈퍼 갑니까? 무조건? 여러 곳에 가지. 이 말은 뭔가 상권은 사실 뭐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응? 그러면, 자, A 슈퍼와 B 슈퍼 있으면 여기 있는 고객은 어느 슈퍼에 갈 것인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냐? 랠리는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쪼개버리는 거야. 쪼개서 뭐 있으면 너 A 고객, 너 B 고객 딱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상권 분리의 경계를 강조합니다. 경계점을. 그러면 다시요. 얘는 무조건 누구 고객이요? A 고객이지. 얘는 이미 결정돼 있지, 사람이. 너는 A 고객, 너는 B 고객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접근 방법이 얘는 결정론적 또는 확정론적이야. 확정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너는 무조건 이미 결정돼 있어. 너 A 고객이야? 너 B 고객 확정돼 있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허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 있는 놈도 B 갈 수 있잖아. 얘도 A 갈 수 있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자. A 동네 슈퍼와 B 슈퍼가 있으면요. 여기 있는 요 안에 고객들은 A나 B의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지 마음대로. 간다는 거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고객 A, B 마음대로 가지. 그 상권 중복 인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상권 중첩이야. 첩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뭐 있냐? 자, 잠시 여기 있는 고객이 몇 명 있나? 10명 있더라. 있는데 이 고객 10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몇 프로가 A, 몇 프로가 B 갈 것인가 이걸 확정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아, 60% 간다. 얘 40% 간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할 것인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확률이지. 그죠? 확률상 얼마 간다 해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 확률론적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요. 특히 허퍼는 뭐 있습니까? 자, 물어보자고. 그러면 A는 시장 점유율 몇 프로? B는 얼마? 그죠? 따라서 보니까 특징상에서 얘는 시장 뭐 있습니까? 점유율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더라. 이런 특징만 아시라고. 지금은요. 나중에 가면 계산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물론 분기점 모형도 있지만 그냥 지금은 넘어갑니다. 비록 우리 책에 설명 꽤 많습니다. 많은 다 보진 말고 있죠. 이렇게만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계산 문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가면 계산 문제 할 거예요. 그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랠리, 예, 랠리 보니까 180페이지입니까?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번. 1번에 뭐 있습니까? 두 도시 상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경계를 설명한 것이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요. 네, 그 셋째 줄입니까? 두 도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비해서 뭐 반비례한다. 이런 거 설명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컨버스는 지금 넘어갈게요. D장 가볼게요. D장에. 호퍼라는 사람 지금 도망가 있네. 잠시, 호퍼 도망가 있습니다. 잠시 어디 가는가 하면, 예, 호퍼는 여기가 있네. 185페이지. 185페이지요. 자, 여러분들 호퍼는요, 여기 잠시 보세요. 우리 책은 이걸 두 개에다 묶어놨거든요. 이 분리하셔야 돼. 비교할 때 이렇게 서로 비교한다고.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 허퍼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게 185페이지 뭐 있습니까? 갈로 2번 허퍼의 중심지, 확률 모형, 중력 모형 나 있죠?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 허퍼는 좀 이따 다시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자고요. 자, 그다음. 예, 그다음 갈 게 뭐 있는가? 앞장 가볼게요. 이제 182페이지. 요거 끝났지? 요거 할 거 이제 요거요. 자, 중심지 이론 갑니다. 중심지. 자, 세 번째, 원래 중심지 이론이 뭐냐? 요거 보세요. 동네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고객 연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중심지야. 쉽게 말해서. 중심지랑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거 할 목적입니다. 얘는 목적을 먼저 하셔야 돼. 여기 슈퍼 들어갈까 말까 분석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중심지란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중심지 형성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중심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 동네에 내가 슈퍼할 목적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해 보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때 학자가 2명 있잖아. 그죠? 크리스탈하고 누가 있습니까? 허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탈은 뭔가 하면 거시적 조건이에요. 거시. 반대로 뭐 있습니까? 허퍼는 뭔가 하면 미시적 조건, 미시적. 이건 다른 말로 소비자 행태 분석. 다른 말로 행동 심리를 분석한 거예요. 자, 일단 크리스탈은 좀 이따 하고 지금부터 하는 게 아마 이거 할 겁니다. 보니까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가 있어요. 그럼 저차원은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동네 지역에 있는 상권이에요. 중차원 중심지는 뭔가 하면 부심지역에 있는 상권입니다. 고차원 중심지는 뭐 있습니까? 도심지에 있는 상권이에요. 원래 그렇게 설명 안 돼요. 설명하지만 좀 쉽게 생각하세요. 저차원 동네 슈퍼라 생각하고, 중차원 이마트라 생각하고, 고차원 백화점 생각해요. 백화점.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 보세요. 자, 요거부터 합니다. 요 미시란 이를 쓴 이유가 있어. 우리 집이 있으면 슈퍼가 A 슈퍼와 B 슈퍼가 있으면 어디서 물건 삽니까? 어디 살 겁니까? 가까운 데 갈 거 아니야. 그죠? 다시. 만약에 슈퍼 옆에 약간 떨어진 곳에 이마트 있어. 어디 갑니까? 이렇게 설명한 게 허퍼야. 이렇게 설명한 게.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허퍼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허퍼를 좀 가볼게요. 예,
자, 185페이지 우리 허퍼 있죠? 보시는데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언, 디건, 니얼이 있지. 내용에서. 밑에 이 공식이 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라고. 기억부터 니얼까지 쭉 묶어서 이걸 뭐랍니까? 이렇게 쓰느라고. 허퍼의 중력 또는 확률 모형. 밑에 공식까지. 묶어서 허퍼의 중력 또는 확률 모형이고, 됐습니까? 미연발은 요거 뭐 있습니까? 허퍼의 중심지론이에요. 허퍼의 중심지론. 미연번. 요 말 아닙니까? 그 니얼번과 요거 설명이고 미연번이 얘라고. 응? 그래서 미연번에 보니까 밑에 A, B, C 읽어보시고. 뒷장에 있는 비읍까지. 미연, 비읍을 갖다가 묶어서 허퍼의 중심지. 뒷장에 비읍까지. 자, A 이해되겠습니까? 요 말이죠.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물건을 살려는 경향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뭐 있습니까? 예, C번 보니까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저차원 중심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뒷장 이걸 가지고 비읍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비읍번은 두째 줄 보니까 허퍼의 중심지는 소비자의 뭐 있습니까? 개성. 이거 보세요. 말 아닙니까? 이거 소비자 행동 심리지, 이거. 행동 심리 아닙니까? 이걸 묶어서 말하냐? 행태 분석이 이게. 그래서 행태 분석을 강조하더라. 라고 쓴 거예요. 우리 거기 뭐 있으면 소비자 행태, 구매 행동, 즉 미시적 분석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제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중심지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아셔야 전제 조건. 여러분들은 요 말이 중요하거든요. 상권의 형성 조건, 성립 조건. 조건은 자, 동네 슈퍼가 있어요. 슈퍼가 있는데 잘 보세요.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서 고객을 쭉 연결하니까 요만큼 온대. 요 안에 있는 고객은 내 물건 산대. 그래서 우리는 요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상권인데 이게 상권이에요. 같은 말이 뭐냐? 내 물건, 재화가 미치는 범위. 요걸 뭐라면 도달 거리라 쓴다고.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 한 번 더요. 다시 보세요. 근데 나는 요 정도 있는 고객마다 본전 볼 수 있대. 이 본전 보는 이 고객이 내가 장사할 때 본전 보기에서 고객이 올 수 있는 범위 있죠. 우린 요걸 뭐라 하냐? 내가 본전 본다 이 말이 최소 요거지, 최소지. 그러면 물론 이때 장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장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크면 장사하겠습니까? 아니, 난 요만큼 와도 본전 볼 수 있다는 실제 고객이 이만큼 온대. 하겠습니까? 해야지. 이만큼마다 본전 볼 수 있는데 실제 고객이 이만큼 온다고. 그럼 당연히 이익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땐 당연히 뭐 있으면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수요측이 더 크면 장사하겠습니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재화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장사하는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누가 더 클 때 상권, 중심지가 형성되어진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재와 도달 범위와 그 다음에 최소 요치 관계를 설명한다. 누구? 이게 중요한 거야. 설마 우리 시험 낼 때 있죠? 얘가 더 클 때 뭐 있습니까? 중심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야비한 거라고. 아마 그렇게 시험 내면 걔가 거의 못 살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쪽팔린 게 사실. 이건 초등학교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절대 시험 안 낸다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면요, 맞는 말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응?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미시것이, 것이지? 자, 보세요. 것이란 것은 뭐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상권을 다 설명하겠다는 거야. 응? 하는데, 이런 거요. 우리 동네 슈퍼 상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이마트, 백화점 상권이 더 큽니까? 백화점이 더 큰 거지. 그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저차원 중심지. 동네 슈퍼요. 얘보다 조금 더 큰 게 누구냐? 우리가 그냥 쉽게 하자고요. 이마트가 더 크더라. 이마트가.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중차원 중심지. 얘보다 더 큰 게 누구냐? 백화점 상권이 더 크겠지. 그죠? 이런 게 뭐냐? 고차원 중심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요. 뭐를 보는가 하면 다른 건 아예 보지 말라고 책에서. 다만 자 잠시 정리해 볼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183페이지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선 재와 도달 범위가 최소의 최대 커야 된다. 그런 건데 굳이 크다 작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이 나온 순간 누구라고? 누구? 그 말 마시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난 모르겠어. 그 다음 뒤에 뭐 있습니까? 4번. 통과. 뒷장. 자, 동그라미 5번. 요점 정리. 요것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합니다. 자, 니은번부터 갑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 니은번 갑니다. 자, 이런 물어볼게. 보세요. 백화점가. 예? 백화점가 동네 슈퍼 중에서 상권이 훨씬 큰 게 누구야? 거리 더 먼 게 누구야? 상품의 수, 상품의 질이 더 좋은 게 누구야? 그렇게 말한 게 이 고차원 이거라고. 니은번이 그 말이라고. 이것이 그 말이라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니을번 갑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상권수, 여기 보세요. 상권수가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아, 상권수가 제일 많이 누굽니까? 동네 슈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서 고로 가면 점점 상권수 줄지. 무슨 모형? 피라미드 모형. 보지? 그 다음에 자, 비읍번. 그 미음번이 넘으면 비읍번 갑니다. 비읍번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내가 살고 있는 벌써 그들 책 속에 집어놨다고. 이건 도로가 발달되고 자동차 발달되면 동네 슈퍼 갑니까? 이마트 갑니까? 따라서 거기 있는 예, 비읍번. 동네 슈퍼 망한다 그거요. 됐지? 우측 갑니다. 자, 시읍번. 시읍번. 보세요. 원주에 우리 백화점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네? 한 개 있어? 아, 참고로 백화점은 이거 아셔야 돼. 백화점은 인구수가 중요하거든. 인구수가 최소 얼마 이상 될 때 백화점 차립니까? 응? 얼마 이상? 기본이 최저가 40에서 보통 60이 넘어야 돼. 그래서 비교적 이 주민소득이 높은 지역이 구미거든요. 구미는 백화점이 없어. 꽤 높은데. 인구수가 이게 40이 안 되거든. 40 안 되면 수익성 안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보통 이게 60 넘어가면 이 수익이 나온다고. 자,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원주시나 영동 북구가 구나 시는 같은 레벨 아닙니까? 그죠? 영동 북구에 보니까 우리 영동북 영옆에 이 백화점 한 4개 있거든? 3개, 4개 있어. 이 말은 뭐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백화점 간의 거리가 멀어, 짧아? 그게 비어번. 됐지? 이해되는 거죠? 네, 그래 가시면 돼. 자, 일단 그런 것 좀 아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말한 게 분명히 크리슬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보세요. 화기를 구분되잖아요. 얘는 뭐요? 짜잘한 거 설명하잖아.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 살 것인가, 가까운 곳에 물건 산다, 동네 슈퍼에 있으면 지나서 이마트 간다. 그러니까 한 개인 행동심 따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있는 크리스는 그게 아니라 동네 슈퍼, 이마트 모든 걸 갖다 놓은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거를 보시면 굳이 이건 내가 암기하지 않더라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죠? 다만 조심할 게 뭐 있습니까? 요 말은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설명한 게 크리스탈로예요. 무조건 재와 도달 범위 최소의 곳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크리스탈로가 되어진다. 이게 중요하다고. 됐죠? 저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87페이지 렐선 소매 통과합니다. 188, 189 넘어갑니다. 자, 189페이지 보니까 마지막 요거 할 거예요. 자, 요거 할 겁니다. 공간균배. 자, 이거 볼래요? 균배란 말 뜻이 뭐예요? 균등하게 배분된다. 뭐가? 공간이.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나있어요, 개념. 자, 개념 보니까, 그죠? 예, 갈로 2번, 이론적 전개 가보세요. 갈로 이론 전개 보니 첫째 줄 나있지 않습니까? 딱 읽어보면 이해되겠습니까? 첫째 줄. 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점포는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이론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딱 요거 마시면 돼요. 해변가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팔 수 있는 장사꾼이 딱 2명 있어. 2명이. 얘들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판대. 그리고 기본 전제는 사람들은 가까운 점포에 물건 산대.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거 이게. 만약에 A 점포가 여기 딱 입자니까요. B란 점포는 요쯤한 점포를 차리는 거야. 그러면 A 고객은 가까운 곳에 물건 사니까 요만큼 올 거 아니야. 그지? B 점포는 이만큼 고객이 오는데. 결국 뭐 A 점포는 저만큼 망할 거 아닙니까? 전방 문 닫고 조금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A가. 이제는 B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B 고객이 이만큼 올 것이고 A는 이만큼 올 거니까. 그래서 B도 전방 문 닫고 이렇게 가면 언젠간 가면요. 이게 웃기는 게 고객이 반반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이거 언젠가는. 요걸 가지고 우리 공간 균배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 원주도 한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무슨 골목 있지? 이런 게 있죠. 족발 골목 무슨 골목 있지? 이런 거 보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쭉 오면서 누군 망하고 계속 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같이 살거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공간, 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좁은 지역과 시장이 넓은 지역이 있어요. 응? 시장이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입지가 달라진다고. 보통 시장이 좁단 말은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걸어서. 한 5분 이내, 10분 이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반드시 공간 입지할 때 A 점포와 B 점포가 둘 다 뭐 있습니까? 중앙에 있을 때, 중앙에 있을 때 이렇게 반반씩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장이 넓은 지역은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지역은요. 요 중앙에 둘 다 있으면요.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이렇게 분산 입지한다면
공간을 반반씩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 그래서 이런 적은 분산 입지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응? 그래서 공간 분배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점포 종류 입지와 등등이 있는데, 자, 이런 점포 종류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가볼까요? 네, 거기 보니까, 예, 상품이 3개 있어요. 편의품점, 두 번째 선매품입니까? 선매품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전품 있죠? 자, 요거 3개 편의품. 이런 편의품 말 뜻이 뭐예요? 용어만 정리하세요. 편의품 뭐예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주로 되어 있습니까? 편의점? 그거 되고 주로 동네에 있는 슈퍼 같은 점포 있지. 동네에 있는 점포에 많이 구할 수 있는 이 상품입니다. 이러면 선매 이게 참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거 알고 있죠? 일본 애들은 주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딱 도입하면요 자기화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도 사실은 이게 맨 처음 부동산이 일본에 먼저 도입됐거든. 일본용을 그냥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선매는 더 쉬운 말이 있어. 원래 원세는 있어놨다, 원세는. 그러니까 쇼핑 구조예요. 이게 선매예요, 선매. 여성분들 쇼핑 가지. 갈 때 물건 무조건 한 개만 딱 보고 갑니까? 어떻게? 이것저것 다 보고 비교한 후에 사는 게 쇼핑 상품 아닙니까? 그런 게 쇼핑 구조라고 이게. 얘는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여러 상품을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주로 뭐 있습니까? 옷 같은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통 우리 쇼핑 상품이라고. 남성분들 저기 쇼핑할 때 뭐 합니까? 이런 전자상가 뭐 하지? 이런 행위 하지? 여러 상품을 서로 비교해서 자기 스타일, 가격 등을 고려해서 뭐 있습니까? 적정한 물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매품이에요. 그러니까 전문품은 뭐냐? 자, 우리 전품 알고 있죠? 어떤 거요? 뭐 골프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에 대한 막연한 개념 알고 있으라고. 쉽게 그냥 마음대로 구하는 게 편의품이고, 여러 개의 물건을 서로 비교해 자기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선매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 등 갖다 뭐 있습니까? 아끼지 않고 무조건 투자해서 사는 물건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전문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 보시고 자, 뭐 이건 농담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TV는 이 세 개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응? 전문품입니까? 또 할게요. 자, 다시. 자동차가 있어. 3억짜리. 응? 3억짜리 자동차 있어. 요건 뭐예요? 그래요? 이거 만수로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죠? 예? 아랍에 있는 왕자. 얘는 이건 그냥 무슨 품 되겠습니까? 편의품 아닙니까? 다 틀리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편을 봤을 때 뭔가 하면은 TV, 가전제품 뭐냐 이런 건 대부분 다 선매예요. 우리 실제로 뭐 있습니까? 여러 개 TV를 다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런 게 이제 선매고,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 보니까 뭐 이런 옷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전문품이지. 그죠? 일상 생필품 뭐 있습니까? 편의품 될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사실 본다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3개 정도 구분된다는 거 말씀하면 안 돼. 됐죠? 자, 그래 보시고 193페이지 뒤에 있는 것은 보지 마세요, 지금은. 그 다음에 197페이지 있는 주거 입지 선정은 그냥 통과합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딱 한번 풀 거예요. 왜 합니까? 혹시 시험 나면 면피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주거는 시험 나온 적이 없어. 또 낼 지문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요. 자, 일단 우리 지금 했던 뭐 있습니까? 프린트 있죠?
프린터. 자, 이거 풀고 가자, 근데. 한 5분 정도. 그냥 빠른 시간 그냥 풉니다. 1번 가볼게요. 1번 키워드 뭐요? 공급은 완성에 이르게 많은 시간 소요된다. 우리 아까 했던 부동산 시장 특성 중에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묻는 거지 이게. 수요는 지금 당장 변화가 있지만 공급 만드는 시간 오랜 시간 걸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결국은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묻는 거예요. 맞는 거. 2번 갑니다. 2번 핵심이 뭐예요? 법적 제한 많다. 이건 공사법 규제 많다는 거지. 맞는 거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결국은 1번과 3번 같은 말이죠. 수요 공급 조절 쉽지 않다. 수급 조절 곤란성 묻는 거지. 맞는 거죠. 4번 갑니다. 4번은 보니 현재 뭐 있습니까? 기능 묻는 거예요. 이런 기능 우리 아까 뭐 있습니까? 이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능 어떻게 암기했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가 뭐요? 자원이 배분되고 두 번째 교환 기능이 있고 세 번째 가격 형성 기능이 있고 네 번째 정보 제공 기능이 있고 다섯 번째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이지. 그래서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3번은 뭐요? 배분, 분배 기능이지. 배분 기능. 첫 번째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습니까? 키워드 뭐요? 교환 기능이지. 그냥 바로 가시라고. 6번 갑니다. 6번은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건 뭐라고? 효율적 시장 쓰는 거지. 맞는 거죠. 7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나라마다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또 효율성 정도도 분명히 다른 거죠? 7번 틀린 거지? 자, 8번 갑니다. 과거 나오는 순간 무슨 시장? 약성. 끝에 확인해. 초과 이윤 발생할 수가 없다. 이제 틀린 거지? 자, 9번부터 있죠. 9번부터 16번까지는 요건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아마 책은 지금 보니까 뒤에 나온 것 같아요. 본가. 자, 일단 답만 체킹할게요. 9번은 O. 10번은요. 10번은 X. 왜 틀린가 하면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을수록 그런 현상이 온답니다. 11번 O. 12번도 맞는 거 O. 예, 13번은 X. 얘는 틀린 이유는요. 빈곤 및 질병 등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14번 O, 15번 O, 16번 X. 체열등지에 대해서도 지대가 요구할 수 있다. 자, 17번 갑니다. 17번 상권, 배우지 같은 말이죠. 키워드 뭐요? 다 필요 없이 마지막 뭐 있습니까? 상권은 가변적. 오케이. 맞는 거지? 그죠? 자, 18번. 요거 제가 설명했는데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 묻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A 도시와 B 도시가 있어요. 요 중간에 고객이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이 그냥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 근데 상권이 보니까 A와 B가 있는데 상권이 A가 B보다 크면요. 이게 뭔가 하면 이마트기 동네 슈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것은 어디 많이 가겠습니까? 상권 큰 쪽이 많이 가겠지. 그럼 결국은 상권이 분리되는 경계점은 이쯤 되겠습니까? 이쯤 되겠습니까? 이쪽이지. 이쪽이 더 많이 가니까 거기 많이 갈 거니까 이만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권이 경계점이 가까운 쪽은 B의 A예요. 작은 쪽이지. 작은 쪽이지. 요거 묻고 자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거기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18번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들은 만약에 A 도시가 X 도시가 Y 도시보다 크다면 X가 더 큰 거지. 그럼 상권이 작은 쪽 Y 쪽이 더 가깝다. O.
19번. 공업 이론에 따른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이죠. 이때 얘는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쭉 가서 뭐요? 수송비 집정력이 아니라 저기 있는 수송비지? 틀린 거 X지? 그 다음에 20번. 크레딧살리 중심지는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을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자, 쭉쭉 가서 하나, 둘, 넷째 줄 끝에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고차일수록 저차 중심지와 거리가 더 멀지. 고차 백화점이 동네 슈퍼보다 거리가 더 멀지. 또 규모도 더 크지. 다양한 중심 갖고 있지. 맞는 거지. 그죠? 21번. 허퍼는 상권의 분석은 결정론적 접근 방식보다 확률적.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랠리는 뭘 강조한다고? 얘는 이미 사람이 결정되어 있지. 너 A가, 너 B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허퍼는 뭐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고객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상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허퍼는 뭐 있으면 결정론적 접근 방식보다 뭘 강조했습니까? 확률론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더라. 맞는 거지. 22번. 자, 한 번 더. 22번.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얘는 A 슈퍼시장 점유율 몇 프로? 이렇게 설명이 누구라고? 허퍼지. 그 맞는 거지. 자, 23번은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OX. 응? 여러분 잠시 보세요. 이 마트를 갈 때 물건 한 갱 사이 자주 갑니까? 아니면 한 번에 몽창 삽니까? 동네 슈퍼는요? 그죠? 그러면 한목에 많이 산단 말이야. 그만큼 신선도가 유지할 수 있는 상품도 안 살 거 아니야. 오랜 기간 저장할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신선도 유지한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자주 사야 되지. 이런 거 뭐 있습니까? 걸린, 가까이 있는 점포에 가야 되지. 그죠? OX. 맞는 거지. 자, 하여튼 뭐 내용이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강조한 이겁니다. 2달 동안 무조건 내가 버텨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게 뭐 있으면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2달이 가장 중요하죠. 11월 어떻게 견뎌내기 중요하다고. 요것만 딱 지나면요. 1월부터는 들어봤거든. 그러면 쉽게 머리 들은다고 이게. 그래서 자, 오늘 했던 거 그냥 간단히 해보자고. 뭐뭐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 특성, 기능 그냥 통과하자고. 중요한 건 뭐냐? 효율적 시장 말 뜻이 뭐야? 그렇지. 초과인이 없을 때, 정상 이마 있을 때 이 효율적이다. 요거 한 개 기억하시고. 여가 과정은 상향과 하향이 있지.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대. 상향이지.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대. 하향이지. 한 번 더. 하자 보수비보다 집값 더 올라간대. 상향이지. 보수비 더 크대. 하향이지.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다음 마지막 입지. 입지에서 공업은 2명이 있어. 비용적인 측면을 따지는 배부가 있지. 배부는 최소비용이론이지. 레시는 최대수이론. 그래서 배부는 노동력, 운송비, 집정력인데 중요한 건 운송비지. 운송비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 원료 지향 2개 있지. 자, 그 다음에 상업가입니다. 3개. 중심지, 인력, 공간 균배. 요거 2개 중요한 거예요. 중심지는 크리스탈로. 나오거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서울에 있는 모든 상권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야, 그것이 이게. 슈퍼부터 이마트, 백화점까지. 요것만 기억하고. 요건 2개 구분해야 돼. 네? 랠리, 허퍼. 그래서 상권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이게 확정이지.
얘는 쪼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고개를 전부 다 고려한다는 거야. 확률을 보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자고. 구체적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이거. 제가 일부러 자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큰 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 하시고 다음 주에는요. 거기 204페이지 뭐 있습니까? 정책론 할게요. 정책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